선생님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고득점 제조기 라순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6년 5월이죠. 토익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벌써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16년 토익 신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현행 시험과 도대체 어떻게 바뀌며 또 어떻게 많이 다르고 또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2016년 신유형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도표 한번 볼까요? 2016년 5월 달에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쭉 보시면 뭐 문항수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첫 번째 파트 5의 문항수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트 5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6, 7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 7의 문항수가 대폭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시도록 하죠. 자, 파트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여러분들 문항수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소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종전에 우리 파트 5는 문법 어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공란 채우는 거였었죠. 그게 현행. 우리가 몇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40문제를 풀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몇 문제로 바뀐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몇 문제? 30문제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10문제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10문제로 줄어들었다. 자, 그만큼 믿을 만한 문제가 10문제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6, 7으로 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좀 여유롭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가 주는 대신에 파트 6가 문항수가 이제 대폭 증가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어떻게 증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6 어떻게 됐습니까? 종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죠. 자, 요런 우리 파트 6에서 중간중간에 해서 뭐 된다?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개? 네 지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몇 개? 3, 4, 12에서 12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종전의 세 문제였는데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총 몇 문제? 16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문제 있죠. 요게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된다? 우리가 한 지문에 한 문제씩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16문제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읽을 거리가 많아졌다. 즉 독해가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하나 늘었다는 얘기는 난이도 자체, 즉 ETS에서 말하기를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뭐죠? 체감 난이도는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뭐가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감 난이도도 올라가, 읽어도 많아졌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우리가 제 시간 안에 풀어간다는 얘기죠. 특히 토익을 처음 이제 입문한 학생들이라든가 토익을 갖다가 잘 예전에 익숙하지 않았을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거의 기둥을 세워버렸었죠. 근데 어떻게 된다? 더 기둥을 세워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5에서 시간을 더 벌어준다. 그리고 이제 체감력이 상승하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대비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뒷장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31번, 134번이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6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제부터 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141번부터가 파트 6가 시작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 몇 번이라고요? 그죠? 제가 하이라이트까지 쳐놨습니다. 131번부터가 우리가 파트 6가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유형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번호 같은 것도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대비하는 게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니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파트 6. 이거 선생님 파트 6예요? 7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파트 6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종전의 파트 6의 지문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A, B, C, D 이렇게 나왔죠. 또 이렇게 나오면서 뭐 A, B, C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 보니까 그냥 이렇게 131번, 132번, 133번 이렇게 나오면서 한 지문, 한 문제 더 늘었다고 했었죠? 134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전의 파트 6는 요 지문 안에 문제랑 보기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볼게요. 뒷장을 넘겨봅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문제지를 딱 봤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파트 6의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131, 132, 134, 134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볼 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약간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쭉쭉 보세요. 131에서 133번까지는 기존의 문제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요 2016년 5월 달부터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전에 여러분들 문제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134번 여러분들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134번에 들어가는 문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셔서 우리가 134번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파6 같은 문제 어떻습니까? 파6는 여러분들요 문장을 전체 다 읽어보셔서 푸는 문장도 있지만 사실은 미주신과 앞뒤 관계 보시면서 푸시는 문장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따로 준비해봤거든요. 자, 넘겨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30에서 134번에서 특히 134번 문제가 우리가 틀리니까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34번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글 쓸 때도 나름대로 논리 방법이 있죠. 논리 전개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의 앞문장은 그죠. 뒷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이 문장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앞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please note that due to compatibility issue가 되겠죠. 어떤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자, it may not be possible. 뭐죠? 불가능할 수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For subscriber, 정기 구독자들한테요. 뭐요? 그것도 어디? In certain country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나라에서, 특정 국가에서는 뭐요? Access their accounts online 되겠죠.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뭐죠?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종전에 공부했던 학생들 이런 패턴 많이 풀어봤잖아요. 어떤 나라는 돼? 뭐 다른 나라는 안 돼.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certain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certain country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된다? 다른 나라는 해보겠다. 다르게 해보겠다. 뭐 다 되도록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정답은 뭐다? C번 되겠죠. 자, 어떤 특정 나라에서 안 된다? 자, we are working to make this service. 이 서비스를 갖다 어떻게? available, 이용 가능하도록 어디? all subscribers 순이 되겠죠. 곧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사실 앞에 문장을 보셔도 약간 클루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고 안전빵은 뭐가 된다? 전체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아, 이 문제는 내가 앞문장만 봐도 되겠어. 앞문장 보니까 이건데 확실히 위해서 내가 전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 안배라든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마 판단이 설 거라고 생각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요. 세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 7, 문항수가 증가한다. 우리 5 보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6 보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된다? 팟 7의 문항수가 증가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증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파7 여러분들 종전에 뭐다? 지문 하나짜리 보시면서 푸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총 9지문이 나와서 28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 볼게요. 29 되겠고요. 문제 10지문, 한 지문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여러분들 놀랍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멘붕이 오는 문제가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더블 패시지가 되겠죠. 이중 지문, 지문 2개짜리 보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총 4세트가 되겠죠. 자, 4세트를 풀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자, 보니까 더블 패시지는 그대로 있는데 세트가 2개로 줄었어요. 대신에 뭐가 됐어요? 여기. 뭐가 됐습니까? 트리플이라고 나오죠. 즉 뭐다? 종전의 이중 지문이 아니라 뭐 된다? 3중 지문이에요. 즉 3가지 지문을 갖다가 읽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 시간도 부족하겠고 어떡하지?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문이 3개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또 체감 난이도 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제도 ETS도 인간인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지문 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뭐 아티클 뭐 이렇게 다 읽어봐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도 새 지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뭐 itinerary, 여행 일정표라든가 뭐 인보이스, 송장이라든가 receipt,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 안 읽어보더라도 풀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파트 7 이렇게 변했는데, 자, 그러면 세부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수가 참여하는 문자 메시지, 그다음 메신저 대화, 온라인 채팅 대화문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전에 토익에서는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3번인가 154번 앞에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전화 이제 모양으로 해서 핸드폰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거기서 문자 메시지가 쭉쭉쭉 나오면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남긴 문자가 되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 메시지예요. 그것도 어떻게? 다수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문자 메시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과장님 회사 들어가면 뭐 과장님, 대리님, 그죠? 회사 동료들과 또 문자 메시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독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종전에 우리가 글만 읽어보면 되는 독해 유형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구어체적인 의미, 구어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구어체적인 어떤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LC와 RC 간의 벽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만드니까요. 자, 여러분들 정말 회사에 들어가셔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익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요령으로 해서 그냥 이거는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써먹을 수 있고 이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여기 좀 아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문의 흐름의 이해도를 갖다가 묻는 유형입니다. 뭐 여태까지도 우리가 독해에 나왔던 지문을 보시면 다 읽어보고 푸셔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거? 요거죠. 주어진 문장.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문제를 볼 건데요.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딱 주어져요. 이걸 주어주면서 여기 지문에서 어디에 들어가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같은 데서 많이 볼 법한 문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어디에 어디를 넣을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 우리 아까 파 6에서 앞에 134번 혹시 기억납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앞에 문장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읽어보되 분명히 앞에서 클루가 되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라든가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것만 빨리 찾아서 풀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죠. 바로 트리플. 자, 세 지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제가 문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죠. 되나요? 자, 그러면 147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번호 좀 익숙해져야 돼요. 147번. 자, 우리 독해가 종전에 몇 번? 그죠? 153번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몇 번이다? 147번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보시면 여기 글의 종류가 뭐란다?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크리스틴 스티븐이라는 사람과 누구? 루파 샤라는 사람이 대화죠.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몇 시 때 어쩌고 저쩌고 뭐 몇 시 때 어쩌고 저쩌고 서로가 뭐죠?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148, 제가 이렇게 또 별표까지 딱 쳐놨습니다. 자, 148번 과연 뭐가 다른 점일까? 자, 여기 보면요. 9시 40분 있습니다. 9시 40분에.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종전에 독해 풀다시피 그냥 주구장창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먼저 읽고 9시 40분? 먼저 9시 40분 찍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What does Mrs. Stevens mean when she writes never mind? never mind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never mind라는 표현은 사실 뭐죠? 리스닝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그런 단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파7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보면서 동의어를 찾는 문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표현 자체가 나와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어떤 의미와 같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보시면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문자 메시지가 사실 뭐 독해 실력을 굉장히 요구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never mind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9시 40분에. 자, 이 표현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야? 전반적으로 다 읽으셔도 되고.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있어? I will call the company right now 라고 해서 내가 당장 회사에 전화할게. 그랬더니 never mind 얘기하는 거죠. 뭐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뭐라고 합니까? I see the car. 자동차가 보인다 그러면서 never mind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전화 걸 필요 있니?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번에 야,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전화 걸지 마. 전화 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정답은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죠. She does not need Miss Shaw to make a call 되겠죠. 자, 얘한테 뭐다? 굳이 전화 걸 필요 있니? 라는 그런 표현이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자 메시지에 관련된 문제 유형 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149번에서 152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글인데요. 쭉쭉쭉 보세요. 여러분들 뭐 다른 점 찾았어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주어진 문장이 주어지면서 그걸 갖다 어떻게 다? 너 1번 넣을래, 2번 넣을래, 3번 넣을래, 4번 넣을래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겠어요? 자, 뒷장 넘겨볼게요. 자, 여기 149, 150은 우리가 종전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151, 150인데 여기서 또 내가 뉘를 탁 박아놨죠. 그죠? 152번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자, 뭐다? 아까 얘기했던 요 노란색 친 부분 있죠? 요 문장이 아까 1, 2, 3, 4에 어디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드립다 다 읽고 풀겠어요? 아니면 종전처럼 문제 풀어보고 문제 읽어보고 요건 어디겠다라고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 패턴이 지금 현행 우리가 보는 독해 유형과는 그렇게 뭐 예전에 안 나왔던 지문이 막 나온다던가 물론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거는 우리가 나오지 않았던 문제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풀었던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떻게 됐다. 그럼 먼저 문제를 읽어보세요. 우리 cartridge가 also 뭐 이런 거 있죠? 또한 우리가 판단 얘기죠. 어디요? All major computer supply stores.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If you prefer to buy ink offline 되겠네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문제에서도 뭐 some country, 뭐 most country, some, all 이렇게 나온 것처럼 offline, 온라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반대되는 단어.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풀어줄 수는 없고요. 핵심만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자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이 되겠는데요. 여기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offline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Just type in code. 자, 이 번호를 갖다가 입력하는 거죠. When you place your order, 온라인 되겠습니다. 온라인 우리가 주문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뒤 문장을 보세요. Please be aware that our corporate discount가 되겠죠. 자, 여기 회사 discount does not apply to 적용되진 않는다. 어디? Purchase made at most retail location 나옵니다. 갑자기 앞에는 온라인 나오는데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Retail location? 이게 뭐가 됐습니까? 가게에서 우리가 사는 거나 가게란 얘기잖아요. 즉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뭐가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문제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던 152번 문제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문장을 숙지하고 나서 읽으면서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해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받기 전부터 겁부터 먹지 말자고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번호 152번 가보면 정답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 온라인과 그 다음에 retail stores라고 해서 오프라인 그 중간에 들어가는 2번이 바로 이 문장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186, 190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트리플 패시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3중 지문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요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것도 너무 겁부터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종전에 우리가 이제 시험관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문 자체가 막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거기다 한 지문이 추가될 뿐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를 막 다 복잡하게 읽는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 지문 중에서 한 지문 정도는 뭐다?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약간 이제 인보이스, 뭐 itinerary, receipt 이런 거 같은 걸로 이제 가미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푸는 방법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요 첫 번째 보시니까 요거 번호 주목해 주세요. 186번입니다. 자, 186번이 우리가 3중 지문, 트리플 패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두 세트는 뭐 된다? 그죠? 2중 지문 되겠죠. 자, 186에서 190 트리플 패시지가 되는데 자, 글의 종류 먼저 제가 확인하려고 했죠.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푼다?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거 약간 맛비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advertisement, 광고 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보이스라고 해서 송장이 나오죠. 물품 거래 내역서 이런 거. 그다음 이메일 나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라고요. 광고를 했는데 뭐 송장을 하고 이메일을 하고 이거 왜 썼을까? 뭐 혹시나 광고를 때리는데 뭐 관심이 있어. 뭐 괜찮아. 물건을 파는데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나? 우리가 이제 물건을 주문했어. 근데 그 물건 주문한 게 어떻게? 뭔가 더 주문하고 싶다던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더 이상한 게 왔어.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문제 어떤 지문의 유형 같은 거 읽어보시고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 평소에 연습을 해두신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의 종류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광고글. 자, 화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인보이스 송장이 되겠죠. 자, 송장에서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학생 아마 아실 겁니다. 송장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는 문제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수량 같은 거 이런 계산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플러스 된 거, 마이너스 된 거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없던 플러스 했다는 얘기 뭐다? 주로 배송비가 추가가 되죠. 어떻게? 너가 먼 거리 살아서 원거리 살기 때문에 내가 10불 정도 추가한다. 그 다음 마이너스 된 경우는 어떤 경우다? 디스카운트 된 게 어떤 경우예요? 너가 처음 고객이라서 뭐 단골 고객이라서 이번에 500불어치 이상 샀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쭉 보자마자 먼저 드립다 읽는 게 아니라 어딜 동그라미? 자, 여기죠. 일단 텍스가 요 정도 붙고요. 바로 익스프레스 쉬핑이라고 해서 뭡니까? 우리가 배송비가 20불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미리 동그라미 쳐놓는 게 토익 고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20불 여기 일단 동그라미. 저면서 쭉쭉쭉 나와 있네요. 뭐 보니까 뭐 chair cover, table cloth라고 해서 의자 뭐 씌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블 덮는 덮개 이런 클래스가 되게 천 같은 거 되겠죠?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디스커션 나오면서 프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지문은 이메일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바로 customer support 여기에서 누가? KT 심스한테 보낸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 내용이 뭐야? 최근에 주문한 내용. 뭐 앞에 내용 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저걸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드립다 읽지 말고 문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광고글이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전에 이중지문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막 들이댔어요? 아니잖아요. 뭐요?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총 5문제를 푸는 게 우리 더블 패스지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1, 2번의 정답이 첫 번째 지문에, 3, 4번의 정답이 두 번째 지문에, 혹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된다? 연계 지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기서 첫 번째 글이 광고 글이야? 뭐 두 번째 글이 이메일 글이야? 그럼 여기서 1번에서 나와요. 뭐 첫 번째 광고 글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뭐야? 1번의 정답은 광고 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에 이메일에 따르면 그럼 이메일 글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패턴이 트리플 패시지도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지문이 3가지가 있지만 총 5문제를 푸는 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여기서 나오겠죠. 뭐 광고글에 따르면, 뭐 인보이스에 따르면 나오겠죠. 그럼 벌써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추려놓으란 얘기죠. 자, 180면 뭐예요? advertisement, 광고글에 따르면.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지문에 여기는 특히 뭐다? set이란 단어랑 동요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미리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What does the Viola's Linens recommend가 나오네요. 이 recommend라는 단어. 추천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마지막 후반부에 어떻게 저떻게 하니까 이런 거 추천합니다. 라는 식으로 보통 우리가 뒤에 후반부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ecommend 그런 것들. 근데 이제 187번이 어디 나오겠어요? 광고글에 나오겠어요? 아니면 인보이스 송장에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메일 글에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비올라 린넨이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독해는 우리가 지금 화면이 트리플이니까 우리가 화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비올라 린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유명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set이란 단어랑 동요를 찾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비올라 린넨에서 바로 recommend 추천하는 거죠. 추천한다는 얘기는 보통 여기 바로 광고글에서 우리가 이제 자랑질하는 거죠. 광고글. 우리 회사 이런 회사예요. 한번 써봐요. 추천해요. 이런 거죠. 지문 후반부에 있다. 그게 이제 지문 후반부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해서 자,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면 쭉쭉 가볼게요. 자, 186, 187은 뭐다? 첫 번째 지문에서 답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번호 넘어갑니다. 188번 들어갑니다. 자, 188번 여러분들 47705라고 해서 번호가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나오겠어?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 나오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주문 번호니까 어디 나오겠어? 인보이스라고 해서 송장에 뭐가 된다? 이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 188번은 송장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189번 갑니다. 자, what tablecloth pattern did Katie Sims order가 돼 있죠. 자, Katie Sims가 아까 누구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메일을 바로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문했던 거죠. 여러분들 did라는 동사 좀 조심하세요. 주문할 것도 아니고 주문했던 거를 물어봅니다. 주문했던 거 뭘까? 자, 이렇게 종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아마 저희 스타토익을 들은 학생들 혹은 뭐죠? 온라인에서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중 지문 내용 중에서 뭡니까? 이 연계 지문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거다? 그 문제 중에서 어떤 뭐 숫자, 수치, 뭐 종류 이런 거 나오면 연계 지문을 물어본다. 자, 189번 같은 게 유력한 문제죠. 이렇게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지고대로 도표에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도 위의 문제 아니면 위의 지문 혹은 아래 지문에서 연계되는 문제를 갖다가 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혹시 연계 지문 문제 아니야? 라고 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0번은 보니까 how가 나오네요. 방법. 방법의 문제는 보통 지문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비올라 린넨이 customer support죠. 여기 customer support 여기에서 이 회사에 respond Miss Sims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respond, 뭐 답장이나 응답하는 방법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요, 이건 뭐 어디 나오겠어요? 그쵸? 세 번째 이메일 나오겠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 세 가지 지문이 나오는데요. 총 몇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고요? 자, 5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아까 1번, 2번 문제는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아까 3번 같은 경우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47705라고 했나요? 그 번호. 여기보다 두 번째. 여기 지문에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연계 지문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종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 된다? 또 역시나 연계 지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다음 마지막 5번은 보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의 더블 패스지랑 그렇게 다르진 않는다. 문제는 요거죠. 요거죠? 이렇게 엮어줄까? 이렇게 엮어줄까? 뭐 이렇게 엮어줄까? 아니면 다 봐야 되나? 이런 얘기죠. 다 봐야 되는 문제 혹시 나올까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어려우시는 거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고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보든지. 자, 그러면 우리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18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이란 단어네요. 자,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지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Once you are set to가 되어 있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네가 set 된다는 얘기? set이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근데 order, 주문할 준비가 됐다면 이런 얘기죠. 주문할 준비가 됐다면 여기 클릭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 바로 나올까요? 네, 정답은 뭐가 된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이 막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몇 번이다? prepared가 들어가는 정답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87번에 여러분들 비올라 린넨이라는 이 회사가 recommend라고 해서 추천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이렇게 별표 같은 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요.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image of our product do not represent their actual size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품의 이미지, 사진이죠? 요거는 뭐가 된다? 실제적인 크기랑은 나타내지 않는다. 실제 크기랑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상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therefore, 자, we suggest가 나옵니다. suggest. 여러분, suggest가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recommend란 단어랑 같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recommend, 추천한다, 뭡니까? 제안한다, 어떻다고요? using our sizing tool on our website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웹사이트에 뭐랜다? sizing tool을 갖다 이용해라. 자, 웹사이트 있는 sizing tool.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187번 뭐가 됐습니까? 우리 웹사이트에는 사이징 툴을 갖다 이용하라. 자, 쭉쭉쭉쭉 가볼게요. 자, 뭐가 됐습니까? 웹사이트를 갖다 다른 말로 온라인으로 바뀌었네요. 자, 정답보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186, 187은 바로 첫 번째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자, 이제는 188번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 47705 나오는 부분이죠.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인보이스 송장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가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인보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47705가 나오죠. 됐나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5문제 중에서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문에 나왔었죠. 바로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연계 지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요. 여기 이 두 번째 지문이랑 첫 번째 지문과의 연계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7705 나오면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제가 이거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익스프레스 쇼핑이라고 20불. 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요. 언급이 앞에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옵니다.
자,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you should receive your order 자, within 1week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우리가 주문한 거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or you can have it delivered. 자, 배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 within 3 business days가 되겠죠. 3일 정도 이내에 받을 수가 있다. 뭐 하면요? extra express fee라고 해서 네가 추가적인 돈만 내면 우리가 3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종전에 연계지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가 조금만 돈 내? 그럼 3일 안에 받아볼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인보이스에서 20불을 냈으니까 며칠 안에 3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답을 찾아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그쵸. 정답은 C번 되겠죠. It arrived within 3 business days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문한 건 3일 이내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89번 가보죠. 자, 이렇게 종류가 나오면 거의 다 연계지원 문제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KT 심스가 오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보이스에서 다 오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메일에서 뭐가 났습니까? 이메일을 쓴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주문한 게 뭔가 이상했던지 뭐 추가적으로 하든지 뭐 그런 거 등등등. 자, 그러면 요거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세 번째 질문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시면 자, my package arrived yesterday. yesterday afternoon. 어제 오후에 제가 받았죠. 자, 그다음 contain all of the items I had ordered입니다. 내가 주문한 모든 그쵸 아이템을 갖다가 물건을 다 받았는데요. When I checked the invoice, 내가 송장을 체크해 보니까 however,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I saw that an extra item 되겠죠. 추가적으로 아이템 그 번호가 나오네요. 535라고. 이 535란 번호가 was listed. 거기 목록에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돼 있어요? 자, 볼게요. 내가 인보이스를 봤는데 내가 주문한 내역이 딱딱딱 이거야. 근데 봤어 내가 뭘 봤어? 535가 있더라 535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주문하지 않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주문한 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되는데 바로 크림슨 레드 즉 똑같은 거잖아요. 테이블 클로스가 되는데 동일한 것 중에서 나는 이거 하나밖에 안 시켰어. 테이블 클로스 이것밖에 안 시켰는데 이게 맞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번은 이 사람은 뭐를 주문했다고요? 그죠? 크림슨 레드를 주문했는데 이상하게 딴 거 535가 이거 아까 있었나요? 캐럿이었나요? 이게 왔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주문했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동사 같은 것도 좀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뭐 잘못한 거 뭐냐? 뭐 주문한 건 뭐냐? 이런 거죠? 정답 C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나왔습니다. 190번. 자, 190번 어떤 문제다? 어떻게 이제 연락을 취할까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어디? 지문 마지막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가볼까요? 세 번째 지문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갑니다. 여기 나오네. 뭐? Please email me. 나한테 뭐라고요? 이 문제를 좀 해야 되겠죠. Once you have resolved this issue. 네가 잘못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한테 이메일 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메일 들어가면 뭐가 된다? 이메일. 자, 정답 190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이메일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트리플 패시지 뭔가 지문이 많다. 하지만 종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중지문, 더블 패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공부하신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어떻게 된다? 그래도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물론 적응하는데 좀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우리가 잘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RC는요. 저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담은 꿀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의 노하우를 담은 라쌤의 꿀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도록 하죠. 기본 문장 구조를 섭렵하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요. 5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하시면 6나 7도 잘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7 특히 독해를 갖다 선생님 전 잘 못해요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보통 보면 주어 동사 찾기를 잘 못해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요 구조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지 말고 기본 문장 구조부터 우리가 섭렵하면 우리가 단문부터 장문까지 우리가 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가 보죠. 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많이 읽어본 놈이 장땡이에요. 선생님 독해하면 어떻게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많이 읽어보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꾸준하게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요. 무조건 많이 읽다고 장땡이냐?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는요. 지문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평소에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 글이다?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다음 편집글이다 어떤 식으로, 뭐 광고다 어떤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비로소 아셔야지만 많이 읽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가 전개 방식 이렇게 된다 해서 그런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보셔서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단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는 여러분들요, LC 따로, RC 따로가 아니라 LC의 어떤 부분적인 게 RC에 들어오기도 하고 RC의 부분적인 게 어떻게 LC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벽이 허물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5, 6, 7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제가 늘 설명하다시피 너 5 잘해, 6, 7 잘해, 6, 7 잘해, 5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고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내일 모레 내가 회사 입사한다, 내가 내일 모레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토익을 갖다 접하신다면요, 우리가 점수도 점수대로 잘 맞으실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점수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새롭게 유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점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16년 5월 되기 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저 라수지는요, 2016년 여러분들 새롭게 유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양질의 좋은 문제 그리고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단기간 목표 점수 달성, 최다 고득점 배출시킨 저 라수진이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토익 신유형 분석, 저는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고득점 재주기 라수진이었습니다.